가을 신앙 강좌 로마서 이해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지저스 온이 지금 이제 해킹을 당한 상황이라 여러분들께 이 강좌를 어디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되는 대로 문자를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오늘 제 4강, 5강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가을 신앙 강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 강좌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것 이게 똑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11월 달에 4번, 12월 달에 4번 이렇게 8번 강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1차와 2차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라고 복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게 8번을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초반에는 서론적인 걸 다루고 후반에는 본문을 다루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4번으로 끝나는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대신에 제가 혹시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할 시간 그리고 연구를 하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할 경우에 엑스트라로 1강 또는 2강을 더 만들어서 한번 또 문자로 한번 시간 되시고 또 마음이 되시면 한번 보십사고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 5강 하기 전에 이제까지 한 것들 그냥 잠깐만 이런 복습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반복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잠깐 이제까지 한 것들 간편하게 제 영광으로 성경 공부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제 1강 바울은 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가? 성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 제 2강 로마에 있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AD 30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흩으시고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데 로마도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제 3강 지난주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할까? 참 헌신된 바울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에베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또 로마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또 디모데 사역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은 가서 또 사역을 돕고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바울을 거의 18년 동안 섬겼던 귀한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 4강 바울은 언제 어디서 로마서를 썼을까? 그리고 제 5강은 바울 로마서의 수신자 헬라 기독교인들일까 유대 기독교인들일까 라고 하는 두 강좌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로마서를 썼을까? 먼저 바울은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AD 57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AD 57년이라고 또는 그 근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2절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로마 총독이죠.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 연대를 이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부위에 가면은 가장 신뢰가 될 만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2절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AD 52년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병이 들어서 로마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이렇게 보면 이게 절대적 연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또 다른 어떤 비문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게 되면 델포이 신전이 있는데 거기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 총독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의 총독으로 재임하였다. 그래서 AD 51년에 지금 나오는 갈리오 총독이 부임한 해, AD 52년이 병이 들어서 로마로 귀환한 해라고 보았을 때,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 18장, 이게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전도 여행의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시점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다 보낸 다음에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나왔는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는 중간에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부임을 했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글의 전개상은 1년 6개월 다 보내고 나서 아가야 총독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뭔가 등장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2차 여행의 종료, 그거에 따라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던 시점 중간에 왔느냐 아니면 거의 끝날 때쯤에 왔느냐에 따라서 2차 전도 여행 종료를 AD 51년에서 52년 또는 AD 52년에서 53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도여행 종료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도여행 종료가 거의 되자마자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 연도를 51, 52로 잡느냐 52, 53년 정도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좀 약간의 좀 애매모함이 있긴 있습니다. 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여기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는 뭐 데살로니가 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이 마게도냐의 요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잠깐 유념해 주시면 계속 이어지는 성경 강좌에 도움이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자,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두 번째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입니다. 기록할 당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지금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진 그 상황 이후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이게 언제일까라고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신 마게도냐를 기억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코스보, 몬테네그로, 체르비아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하면 예루살렘에서 거의 발칸 반도까지 즉 다시 말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시게 됩니다. 아까보다 좀 더 넓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여기가 아가야 고린도가 있고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일루리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대 이걸 이제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터키, 레바논, 시리아, 네, 터키 이 지역 전체를 지금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시점 후에 로마서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도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아까 두 군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 말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이다. 언제일까? 한번 좀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변호사 더블로가 총독 벨릭스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1차 변론을 하는 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게 아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연보하였던 것을 언급하는 것 아닐까. 아까 금방 보셨던 그것과 일치되는 시점을 갖다가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1차 변론을 하는 바울. 그러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1차 변론을 하는 바울의 그 시점만 조금 찾아낸다면 그 전에 바울이 들어왔던 거니까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을지 조금 더 찾아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 24장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벨릭스 아까 1차 변론할 때 있었던 총독 벨릭스가 사임하고 베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벨릭스의 로마 소환 시기가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로 간 시기를 AD 59년에서 6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태가 지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년을 빼버리면 AD 57년에서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아까 벨릭스 앞에서 1차 변론을 하였다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AD 57년 경에 연보를 가지고 아까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착을 하고 체포되었고 바울의 1차 변론하였던 것이 AD 57 또는 늦게 잡으면 AD 58년경으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기록이 언제 AD 56, 57년경쯤에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서 써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그래서 이제 체포되고 벨릭스 앞에서 1차 변론을 하고 했던 어떤 이렇게 흐름.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기록이 끝나자마자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체포되었다. 그게 57로 58.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마서 기록은 AD 57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56, 57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을까? 어디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네,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이다.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받았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니면 아가야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가야의 대표적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가야의 대표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봤을 때 이 둘 중 하나에 빌립보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게 고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근거로 봤을 때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갱그레아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고린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갱그레아 출신의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이 서신을 갖다가 보내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자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베베가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와 가깝기 때문에 빌립보가 아니라 고린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갱그레아가 여기입니다. 바울이 서약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이제 밀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고린도 갱그레아 출신의 베베. 그래서 빌립보보다는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본문 로마서 16장 23절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 문안 인사를 기록해 놓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또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성이 어딘지 알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오라는 인물, 고린도의 가이오일 가능성이 높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고린도의 가이오,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곧 고린도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에라스도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같다면 결국 이 에라스도가 굉장히 고린도의 교회의 핵심 인물, 그 성 전체, 고린도 성 전체의 재무관을 받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일 것이다.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바울을 돌보아주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본 B1, D2라고 하는 사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원본이 있을 거고요. 원본은 거의 어떤 게 원본인지 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고 그걸 이제 카피하는 거죠. 카피, 이 사람도 카피, 저 사람도 카피하면서 그 약간의 그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 B1, D2라고 하는 사본에 보면 이 로마서 서신 맨 끝에 뭐라고 첨가되어 있냐? 이 사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요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이것도 이 사본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본 끝에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놓은 문구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라고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나타내는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지금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 근거 그리고 사본 B1, D2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썼구나 했을 때 가장 타당한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제자들을 불러 작별했다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결을 시키고 거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언제? AD 56, 57 어디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제 4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